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부산과 울산, 경남이 추진 중인 주요 협력 사업을 위해 3,200억 원대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부산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북구 만덕동 백양공원이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늘어나게 돼 공원 시설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작업하는 창작 공간인 두구가 금정구 스포원파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부산과 울산, 경남이 추진 중인 주요 협력 사업을 위한 3,200억 원대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위기 타파를 위한 협력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요 협력사업 15개 관련 3,244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된 곳은 교통과 물류 분야입니다. 먼저 부산 신항에서 김해 고속도로 건설에 1,553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서구 송정동과 김해 활전동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로 모두 9,7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초정 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에도 20억 원이 반영됐고 동김해 나들목에서 식만 분기점 간 광역도로 건설에 49억 원이 투입됩니다. 친환경 분야 협력 사업도 추진됩니다. 해양 부유 쓰레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와 실증 사업, 수소버스 운행과 충전소 구축에 각각 16억 원과 4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353억 원이 반영돼 수소버스 공동구매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글로컬 대학 지정을 지원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780억 원, 영남권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사업에 60억 원,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에 13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연초부터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중점 투자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국비 반영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경제동맹 추진단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이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출범해 부울경 협력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도에 역대 최고인 9조 2,300여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부산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이벤트 광장.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됐고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2024 카운트다운 축제를 앞두고 현장은 벌써 들뜬 분위기입니다. 저마다 새해 소망을 빌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가족 전부 다 건강하고 우리 애들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원만하게 취업 준비가 잘 돼야 되는 점과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잘 잡을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는 31일 오후 10시부터 시작될 카운트다운 불꽃 이벤트 등 백사장에는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꾸며집니다. 수용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한 해의 끝과 시작을 겨울 밤하늘의 드론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오는 31일 자정 국내 최대 규모인 2,000대의 드론으로 대형 청룡이 나타나 미래를 향하는 모습으로
새해에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행사장에는 선착순 1,200명이 입장 가능한 좌석이 마련돼 공연과 드론쇼 관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륙도가 보이는 남구 스카이워크에서는 새해 첫날 오전 6시 30분부터 대북 공연 등을 즐기며 시민들은 일출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사구 다대포 해안에서도 일출 카운트다운 행사가 개최됩니다. 해넘이, 해맞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축제들로 부산 해안가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북구 만덕동 은행나무길로 연결되는 백양 근린공원이 백양 문화공원으로 변경됩니다. 문화공원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공원 시설이 부족해 이어졌던 불편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만덕동 백양공원입니다. 공원 오른편에는 만덕도서관과 놀이터, 운동시설들이, 왼편에는 생활체육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아파트 대단지들이 맞닿아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원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인도가 끊겨 있고 진출입로가 가파른 경사도로와 바로 이어져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시설 확장 요구도 계속됐지만 백양공원은 일부 면적만 공원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더 이상의 시설 확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내 건축물 위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정 공원 시설 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공원 시설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특정 공원 시설률이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구는 최근 심의를 거쳐 백양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문화공원은 이용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공원시설 설치와 확장 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북구는 공원 산책길 개선과 체육시설 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도 확보 가능하고 이제 시설 개선도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백양공원은 1999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문화공원 변경으로 사용 가능한 부지 33,600제곱미터가 확보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수학문화관이 KRI 한국기록원과 미국 세계기록위원회로부터 수학 단일 주제 최대 규모 건축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부산 수학문화관은 2022년 개관해 현재까지 6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누구나 수학을 즐길 수 있도록 수학 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예술영재교육원은 2024학년도 음악미술 분야 예술인재로 첫걸음을 내디딜 25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음악 분야 10명, 미술 분야 15명으로 내년 3월 입학식을 거쳐 2년간의 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교육원은 예술 분야의 재능을 가진 예술가들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음악과 미술 영역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최근에는 내년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보다 값을 싸게 파는 소위 마이너스 피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동래구의 한 아파트는 86제곱미터형의 매매가가 3억 3,570만 원에 나왔습니다. 당초 분양가는 3억 8,810만 원. 분양가보다 값이 5천만 원 이상 떨어진 겁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12월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 남구, 연제구 등 26곳. 이들 아파트 중 절반 정도는 매매 시장에 나온 물건 다수가 분양가 혹은 그 아래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까지 올 한 해 동안
부산의 아파트 값은 8.5% 하락했습니다.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의 하락률이 12%를 넘겨 가장 높았고 부산 진구와 영도구도 10%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하락 시기가 늦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분기에 부산의 입주 물량이 이제 12,000여 세대가 이제 집중이 되면서 최근에 하락폭이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부산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단 입주 폭탄이었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수급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을 찾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000여 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가격 하락폭은 이제 멈출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 고공행진하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할 경우 관망세였던 부동산 시장이 매수세로 돌아서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값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겨울에는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주택가나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아서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부민동의 한 주택가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건물 간격이 좁다 보니 옆 건물로 옮겨붙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 화재로 주민 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얼마 전 기장군 철마면의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주택 내부와 가전제품이 소실됐습니다. 집주인이 외출한 상황에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주택 화재는 겨울철 전체 화재 3건 중 1건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 원인으로서는 미확인 합선이 가장 많고요. 절연 열화에 의한 합선, 트래킹에 의한 합선, 접촉 불량 등의 순서로 나타날 겁니다. 전압이 걸린 노후 콘센트에 수분이나 먼지 등이 부착되어 불씨가 되는 경우도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전기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골목길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소방시설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가정용 소방용품을 설치하거나 노후된 멀티탭 사용을 지양해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 만큼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구매하셔서 설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홀로 거주하는 노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스포원파크에 장애 비장애 예술가들이 협업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 스튜디오를 개방해 이들이 작업한 작품들을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세계에 단 하나뿐인 창작 로봇만 만여 개. 이름을 먼저 짓고 특성에 맞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청년 작가. 각종 미술대전에서 수상하고 여러 방송 출연으로 알려진 발달장애 아티스트 황성재 씨입니다. 그에게 자신만의 작업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멋진 성재 작가가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술을 전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고 지금 그리는 건 다 평면에다 그냥 물감으로 그리는 작업만 하다가 옆에 다른 작가님들 보면 입체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아서 배울 점도 많고 새로운 것들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소통할 수 있어서 그런 소통의 장이 생겨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인 두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4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스포원파크 본부 건물에 옛 전시장을 새로 고친 겁니다. 창작공간 두구는 장애 작가와 시민이 이용하기 쉽게 무장애 공간으로 구성된 게 특징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장애 비장애 작가 8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같이 작품 활동을 했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도 이제 이 창작
공간 도구에 방문하시면은 이게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의 그런 조금 조화로움과 그런 좀 창작의 노력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좀 다양한 예술의 형태들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작가들은 시민 누구나 작품 활동을 볼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개방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작품들도 따로 선보입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휴일엔 문을 닫는 점은 방문객들에겐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편 부산문화재단은 창작공간 두구를 무상 운영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북항 1단계 부지 내에 남아있는 친수공원 지역도 2024년부터 개발을 추진합니다. 친수공원 전체가 시민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과 가까운 탁 트인 공원. 해안을 따라 쭉 뻗은 수로를 걷다 보면 부산항대교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개방된 북항 1단계 친수공원에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 착수 이후 16년 만인 지난 11월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원 면적 약 15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20개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에 개방된 1단계 친수공원에 이어 남아있는 미개발 친수공원 2곳 16,000제곱미터도 추가 개발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항만공사 사옥 인근 옛 수미르 공원이 있던 곳으로 땅을 메워 털을 닦았고, 또 다른 지역은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장 앞쪽 공간입니다. 폭 약 30m인 띠 형태로 공원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2024년 말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북항 1단계 재개발지 내 친수공원 전체가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부산항 일부두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유명 상표 무선 이어폰의 위조품을 밀수해 유통시킨 일당이 부산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주변 사람 명의를 도용해 직접 사용할 것처럼 중국에서 들여온 뒤 구입 가격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되파는 수법이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주택가 반지하 비밀창고입니다. 휴대전화 관련 제품들과 마사지 기계 등 이른바 짝퉁 제품들이 빼곡합니다. 그중에서도 A사의 유명 무선 이어폰이 눈에 띕니다. 배송 박스를 뜯어보니 저가 이어폰 상자가 들어있습니다. A사 위조품을 숨기기 위한 포장입니다. 케이스는 그렇고 지금 이어폰 같은 거 신고 안 된 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베트남인 A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선 이어폰을 직접 사용할 것처럼 구입한 뒤 별도 마련한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면 관세와 통관 절차들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송지는 택배기사 B씨 주소로 지정했고 구매자 명의는 B씨가 가족과 지인 등 26명의 명의를 도용해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명의 좀 제공하셨고 그 부분 좀 잘못된 거는 아시죠? 죽은 이유는 뭐예요? 택배 때문에 한 거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이렇게 들여온 위조 이어폰만 2만여 점, 시가 38억 원 상당입니다. 위조품은 구성물은 물론 제품 1년 번호까지 모두 진품과 같았습니다. 개당 3,000원에 사들인 위조품은 SNS 등을 통해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시리얼 번호와 전파법에 따른 인증 번호까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 3만 5천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판매 수량이 12,000점가량 되니 3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관은 A씨와 B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위조 이어폰 1,90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는 활발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도시 면면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역 개발은 도시의 활력을 계속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부산 남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김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올 한 해 남구는 UN 평화문화특구로 지역 발전을 주도해 전국 최우수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역 특구 평가에서 UN 평화문화특구가 전국 181개 특구 중에서 1위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어서 대통령상과 포상금 2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UN 평화문화특구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현장 중심 행정은 지역 내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했습니다. 대형 골목시장 등 남구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서 수십 년간의 불편을 겪었던 또 통신주 등도 이설하였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여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폭우가 잦은 요즘 시민 재난 안전관리 분야도 성과로 꼽힙니다. 빗길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차선을 도색을 했고 폐연 조망을 활용해서 모래주머니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대남 지하차도 등에 침수 대비 비상사다리를 설치하거나 지하차도 침수 시에 전국 최초로 실시간으로 지하차도 통제 상황을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등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펼쳤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으로 희망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역할로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도서관 업무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사회복지 분야 종합평가에서도 대상을 받았고 희망 2023년 나눔 캠페인을 활성화시켜서 2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또 전국의 청년들이 주는 청년 헌정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며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친 남구는 세계가 찾는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란 각오입니다. 연말연시 마무리 잘 하시고 주변 이웃들을 되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따뜻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경대학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실시한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 평가 인증에서 인증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융복합 창의인재 부경인이란 인재상 구현에 필요한 교육 목표와 충분한 재정 등 총 5개 영역 30개 모든 평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경성대학교는 2023학년도 자기주도 역량개발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20일 갖고 역량개발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동아대학교는 2023학년도 재단법인 동아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총 26명에게 각 100만 원씩 모두 2,6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동아대 교수들로 구성된 동아장학회는 지난 1997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총 688명에게 9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